주변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진짜로 이 장모님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혼을 경험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여성의 이혼사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경제 문제, 3위는 외도, 4위는 폭력, 5위는 고부 갈등이었던 반면 남성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외도, 3위는 장서 갈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서 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더 중요한 순위가 더 높네요.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됐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저도 듣기에는 시월드보다 처월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서 갈등이 장기적으로 선한 관계라는 게 그거 질문이에요? 잘 그렇게 만드네.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예. 잘하네.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볼 때 이유가 딸의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주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는 중이어서 주로 집에 있는데 아기를 또 전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제가 퇴근하면은 저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남편이랑 같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아이를 다 봐주신 거네요. 식사까지. 남편 입장에서 서운했던 거는 식습관부터 굉장히 달라요. 저희 시댁이랑 저희 친정이랑. 김치는 양념 맛이야. 양념이랑 같이 먹어. 아, 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남편이 느낀 그냥 다 아니고게 들리는 거죠. 그거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왜 저걸 지적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준호는 아빠 닮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또 이제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잔소리 들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챙겨주신다고 또 네, 하시는 저 정도는 근데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회 입장에서는. 네. 엄마는 이제 사이한테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아이고 전국 알아야 되겠네. 준우야 전국 알아야 되겠다. 아, 네, 장모님. 정부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 있어야 되는 입장 아닌가? 스무 살 때 있는지 찾아볼게요. 그러고 엄마도 이제 고맙다고는 했다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잘 못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거를 못 느끼고 되게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편안할 때는 괜찮죠. 근데 뭔가 비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냥 딱 지정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다를 그렇긴 것 하죠. 같아요. 예. 이게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보기 때문에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분이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집에만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 상황에선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뭐 김치 먹는 거 잔소리하시고 근데 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약간 좋게 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저 김서방 예. 내가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것 좀 보내줄 수 있겠나? 제가요? 차로 갔다 오면 금방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예. 전후 관계를 모르면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탁하는 태도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면 장모님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장모님의 말투인지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저 정도 살면 사실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저 느낌을 보면 처음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사위를 대하는 태도에. 수정이잖아. 아니, 지금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반대편이에요. 장모님이세요? 나 사위예요. 아, 반대편이세요. 아니 오늘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시네요. 네, 나 사위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좀 예민하시죠? 그러니까요. 이건 주제 좋거든요. 왜 이렇게 의외로 사위 입장이시라서 장인어른. 사위 편을 네. 드시잖아요. 지금 딸 생각하시면서 장인어른을 벌써 빙의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 해보고 살아보니까 느끼는 저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요. 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쌓이고 쌓여서 그러겠죠.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왠지 사위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조금씩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고 아까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해외여행도 굉장히 자주 가고 장인어른하고 잘 지냈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말투라든가 언어들을 보면은 약간 사위를 대하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비난하는 얼굴이 정도 써져 있죠. 눈치챘으면 네. 아 그만하세요 이제. 자기 집 가야죠.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더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왜 이렇게 거칠해? 공부할 게 언니 많니? 이거 좀 드세요. 엄마, 나 요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장모님네 택배 보내고 있다? 얘네 엄마가 나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더라고. 언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내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시켰다고. 아, 이거를 아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엄마한테 가서 그걸 이르는 것처럼 하면 일이 커지지. 일이 커지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장모님 있죠? 장모님 나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 키우는 거랑 그 노동의 강도가 달라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몇 년씩 저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사위 밥도 차리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남편도 또 챙겨야 되고 딸도 챙겨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몇 년씩 할 거면 그럼 자기 엄마네 집에 가던가.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살던가 직장을 구하던가 해야지. 이거 참- 오늘 왜 이러세요? 와 진짜 나 지금 처가살이에 약간 전문가셔가지고. 일부러 지금 그 장모님 보시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가 있어서 아 액션이야 액션. 매주 이 시간에 보시죠. 네, 장모님 오늘도 뭐하러 무슨 녹화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다고. 보고 계시네. 다 보고 계시네. 장모님 보고 계셔. 엄마? 제 엄마도 허리가 아프시고 하니까 좀 일찍 가서 목욕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맞춰서 온다든지 그 전에 와 있었는데 점점 늦어진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이 무슨 손빨래를 해. 네, 저 왔습니다. 아,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만 있으면 사실 집에서 육아를 같이 좀 도와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잠이라도 봐주고 뭐 그런 거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서운한 마음은 제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한 달에 식비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너희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아니 애도 봐주고 장도 봐주는데 이 정도 돼요. 그럼요, 잘 아, 그거 해드려야죠. 당연히 더 드려야 돼요. 그럼. 아 뭐해? 빨리 가자. 저는 100만 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받은 걸 생각을 못하니까 서운한 거죠. 근데 좀 그건 철없다. 아니에요. 이건 드려야 돼요. 육아해 주시면 당연히 더 드려야 됩니다. 왔어? 이제 친정에서 저희 집으로 와서 아기를 재워야 되는데 젖병이 안 씻겨 있어요. 그럼 저는 서운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젖병 좀 씻어놓지. 오늘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집에서 노냐? 어? 나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장모님만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아내에게 상처 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 그래. 몰라서 물어? 또 뭔 일이 있었대? 자네 내일 뭐 하나? 아, 저 내일 스토어. 없지? 2시까지 주민센터 가서 등본 하나 떼오게. 당연히 이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명령하듯이 얘기하시나 내가 놀아? 어? 아주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잖아. 왜 그렇게 말을 삐뚤어 들어?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 물어볼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냐고? 얘 말은 그게 아니잖아. 어? 내가 불편하고 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남편이 저한테 몇 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힘들다. 이거는 조금 이제 남편분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중요한데 장모님 때문에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내하고 싸울 땐 아내가 이제 엄마 편을 들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좀 그쵸. 제3자의 맞아요. 입장에서 중간 다리를.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얘기는 다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서운해 하시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하니? 저는 또 그냥 그렇게 혼자 속상하고 그런 건 사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남자가 그런 걸로 뭐 쪼잔하게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난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오면 너무 힘든 거야 참. 걔는 이렇게 속이 좁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 들으면 또 그것도 속상하고. 근데 이게 또 사연자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실지도 이해가 가는데 또 아이를 엄마가 봐주시고 있으면 남편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더 크지 남편이 않을까 좀 눈치 싶어요. 봐줬으면. 얼마나 힘드신지 좀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고부 갈등이 남편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면 장서 갈등은 아무래도 아내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우리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니까 우리 사연자님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의 얘기지 자주 이제 지속적으로 비난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듣다 보니까 이 남편도 마음이 꼬여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족 문제는 실은 마음을 알아주는 몇 마디 말로도 금방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주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 두 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저랑 애기랑 이제 친정에서 하루 잤으면 좋겠다. 밤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랑 애기랑 잔다고 그렇게 카톡을 했는데 남편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나는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연락이 안 되고 했으니까 또 자기 할 일 있다고 해놓고 저랑 애기랑 친정에 보내놓고 또 게임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항상 같이 하자고 하는 또 후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까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한테까지 카톡을 보냈어요. 아, 근데 또 연락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남편은 선을 넘는 후배한테 그런 연락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야. 자기를 믿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찾아왔어. 그날 찾아왔어. 저와 집에. 새벽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나 못 믿냐? 어? 그래 못 믿지 뭐 믿겠어? CCTV라도 달든가. 어? 아,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차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은 요즘 너무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희 친정 엄마도 또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냥 제 말만 듣고 시어머니한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거 처음에 안 됐었는데 엄마 연락을 해서 사돈, 아침 일찍 미안합니다. 어? 새벽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아침에? 아니 지금 김서방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미치겠어. 지금 너무 최악의 상황이 꼬이고 계속 꼬여만 가네 진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본인들이 아세요. 남편은 지금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라는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두 분이 더 현명하게 했었으면 맞아, 어땠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의식에 쩌들은 사람한테 계속 비난하고 맞아. 뭐라고 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멀어지고 계속 반복될 텐데. 개조해서 이렇게. 예.
저는 저녁에 이제 애기랑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 뭘 하려고 하든 그랬는데 그 집안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또 시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준호 아빠가 비밀번호까지 바꿨어요. 너희 엄마도 너도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니? 아니, 저도 힘든데 준호 아빠에게 누구한테 해요? 아이고, 너만 힘들지? 준호 아빠는 생각도 안 하니? 뭐 이게 집안일에 그런 감정도 더 상한 상태였고 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다니 이러면서 시어머니 더 화가 나셨어요. 자기야, 나왔어. 신발 없네. 자기야? 자기 짐 썼나? 자기야. 자기야. 나간 거 아니에요? 준우야. 들어간 거야. 여보. 나다. 어머니. 준우 아빠 혹시 거기 있어요? 준우 애비, 준우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준우는 도우미 쓰고 네 엄마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도우미 쓸 거면 제가 일을 그만두죠. 너 지금 어디서 말대꾸니? 버르장머리 없이. 응? 그리고 너는 너네 집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아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출근한 사이에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저는 너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더 쌓이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그렇게 애기랑 떨어뜨려 놓는 게 말이 되나 싶고 더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많이 화가 나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진짜 볼수록 너무 답답한 게 일이 갈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맞아요. 정의를 낼 수 말하기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진짜 아이를 갑자기 다른 환경에다가 이렇게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앞선 느낌이 들어요. 김치는 양념 맛이야. 양념이랑 같이 먹어. 한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야, 우리 엄마 왜 그러냐?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김서방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상황은 그러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아기가 이제 뭐 밥도 잘 안 먹고 분유도 안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아기도 이제 엄마 찾는 것 같다. 또 시어머니도 뭐 힘드시다 하셔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하셔서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거기 있고 아이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남편도 같이? 이제 집 들어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제가 친정에서 아기랑 더 있다가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지낸 지 1주 반 정도 됐어요. 네, 사연자님. 네. 남편이 남편의 가족분들과는 사이가 좀 어떤가요?
남편이 시아버님하고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가 되게 큰데 항상 이제 자기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약간 남편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냐면 네. 자신이 자기 아버지와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또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다 보니까 위로받는 입장보다는 위로해주는 삶을 많이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우리 좋은 아내분을 만나고 또 장인, 장모까지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족 여행도 다니고 또 편안하고 자신의 그 가족보다는 너무 화목한 그 처가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반면에 너무 슬플 수 있어요. 그렇지. 비교가 되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 아빠랑 있을 때보다 아버님이랑 있을 때 더 좋고 아버님이랑 뭐 야구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좋다고는 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게 결혼을 하면서 나와는 너무 다른 가족 분위기를 보면서 상처받는 배우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이 남편과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를 풀 수 있게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 처방전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부부들이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실은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네, 왜냐하면 친정엄마만큼 편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근데 친정어머니에게 우리가 육아만 맡기는 게 아니고 가정 살림이라든가 아주 저녁을 먹고 온다던가 이런 모든 것까지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오는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어머니에게는 일정한 그 육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육아만 맡기고 나머지 살림은 우리 사연자님하고 남편이 둘이 좀 더 그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선생님 좀 정보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손주를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머니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봐주시는 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의 그 가정에 도움이 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건네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행동이 많아요. 내가 일부러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탓하고 싶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말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힘들어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게 저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월드 문제나 처월드 문제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끼리 새로운 공간에서 해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 후에도 친정, 시댁이 너무 함께 같이 이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없어져요. 선이 없어져서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도 여기까지는 엄마가 참여해도 되지만 이 정도 가면이 남편이 힘들어하는구나를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엄마가 고생하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이고 자식인지라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또 엄마한테 의뢰하고 맡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연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좀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요 선을 조금 우리 사연자님께서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기가 아직 11개월이지만 저도 나중에 독립시키는 게 어려울까 봐 미리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도 잘 볼 수 있고 시어머니도 아기 잘 볼 수 있고 남편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너무 저만 아기를 잘 볼 수 있다. 저희 친정엄마만 아기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잘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기가 11개월이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된 게 제일 힘든 시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일 힘들죠. 아기 네, 보기도 맞아요. 너무 힘들고 어머님도 1년 지금 아기 쭉 보셨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진짜 힘드시겠어요. 눈을 아예 뗄 수 없는 너무 그런 힘든 시기예요. 시기. 지금 한 4살까지만 좀 고생해봐요. 나 진짜 내가 그때 너무 아니 좀 힘들었어. 긍정적인 말씀이시네요. 아니 4살까지는 힘들어. 2살만 돼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2살. 저희는 진짜 네. 두들딱질하는데 굉장히 좋아집니다. 11개월이 진짜 힘든 힘 시기예요. 진짜 안 근데 돼요. 사실 저는 사연자분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남편을 좀 지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돼요. 네. 내가 놀아? 어? 아주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잖아. 왜 그렇게 말을 삐뚤어 들어?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저는 그 제일 첫 번째로 내주는 숙제가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병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 무시해? 나 무시하는 거야? 대신에 이 거부하는 거야? 대화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건 서로 굉장히 상처만 주죠. 네. 감정만 더 상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는 걸 좀 멈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 특히 우리 사연자님이 방금 우리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하면 좀 병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이제 말을 영원히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했을 때는 대화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지금 남편과 아내분의 역할 분리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한 A3 정도 붙여가지고 한 달 일정을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과 남편의 스케줄을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해서 적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될 것들을 남편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리를 하세요. 남편분도 참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남편을 엄청 칭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실 속으로 뭐야 이거 하나 가지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어머 진짜 여보 와. 내가 이래서 뭐 좋아하지 와 잘한다. 이거를 솔직히 안 잘하시더라고요. 나오고 이제 네, 연기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랑 결혼해야 돼. 해야 돼. 지금 우리 지혜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이 쿠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요구만 계속하게 되면 상처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게 되면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쿠션이 형성이 돼서 내가 조금 싫은 말을 해도 그 쿠션 덕에 아픔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쿠션을 좀 넣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혜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연자님도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이분은 알아들으셔.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도움됐고 저는 지혜 씨 공감이 너무 위로가 됐고 네. 앞으로 그 방법적인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시작할 때와 목소리 톤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지셔서 네. 그 부분도 너무도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연자님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라는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뭐 모든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긴장이 되는 맞아요. 그런 주제거든요. 두 여자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남자들은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요,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네. 사실 여기 지금 현실 부부도 계시고, 네. 예, 우리는 부부 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어머니랑 근데 되게 좋거든요, 관계가. 뭐랄까,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님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전 되게 편하거든요. 오상진 씨가 좀 이거는. 저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남편 역할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네, 저희 남편은 전달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남편이랑 다이렉트로 다 통화하고 그리고 저한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 중간 역할이 좀 진짜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잘 순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되게 이게 중요해요. 잘못 전해서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시청하는 분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사연을 주셨을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일단은 시댁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신랑이랑 10번을 싸우면 물론 뭐 2번은 뭐 한두 번은 신랑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시댁 문제거든요. 자꾸 제3자로 인해서 저는 저희 신랑하고의 사이도 멀어지는 지금 제3자요? 또 너무 스트레스고 지금 제3자요? 제3자?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자체가 굉장히 좀 유별난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이어지고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전혀 본인들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금 공황 증상까지 온 상태거든요. 사연으로 이제 오디오로 함께 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를 지칭한 용어가 좀 제3자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는 오죽하면 그럴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댁은 사실 몇 번 보지를 못했었어요. 엄마 막 이렇게 되게 쿨하고 말 잘 통할 거다. 너의 이런 뭐 확진한 성격, 뭐 밝은 성격 이런 거 하고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압니까 저런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결혼식 전에 먼저 아기가 생긴 걸 알아서 좀 급하게 결혼을 진행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고 저는 조금 빨리 서두르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근데 예정일이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누구누구 애가 맞아? 저런 말을. 제가 마치 무슨 다른 남자의 알을 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오는 것 마냥 내 새끼 애가 맞냐? 예정일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충격이네요. 저런 말을 하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언행 자체가 너무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지나면서 되게 18kg, 19kg, 20kg 가까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창창이가 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쪘더라. 이거는 살찌고 왜 연락하노? 저는 항상 뚱뚱하다. 나는 저렇게 먹고 처먹고만 있네. 이런 말씀을 진짜 스스럼 없이 하시고 저보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내 아기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일을 관두게 됐었거든요, 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배가 남산만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너는 어떻게 허한 날 누워가지고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언행들이 정말 수백 가지거든요. 이런 막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니한테 뭘 어쨌는데? 니는 네 신랑하고 싸울 게 없으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맞냐? 이런 얘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꺼낼 수가 없는 아니에요. 얘기죠. 근데 시작 전부터 제가 보니까 아예 며느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이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너무 대단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아이도 이제 임신한 채로 결혼하고 이런 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어떤 그 며느리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처음부터 전제가.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근데 거기서 시작돼요. 내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부터 불만과 동시에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해야 된다. 하루에도 진짜 뭐 수십 통씩 전화가 오신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왜 전화를 수십 통씩 할까요? 잔소리는 하고 싶거든. 저희가 보통 시댁하고 거리가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가 상황이. 이제 멀리 산다라는 잔소리는 없어졌지만 가까이 삶으로써
노예 같은 생활이 감독이 되고 있어요. 노예 같은 생활이 감독이 되고 있어요. 새벽 6시에도 전화가 와요. 나 이거 못 찾겠어. 이거 찾아주러 와야겠다고. 이번 주에 어디 가는데 그거 안 가도 되는 집에 들어와.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약간 전화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사례자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 자체가 이미 굉장히 떨고 계세요. 골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맞아, 넘어갈 맞아. 수 있는 것도 싸우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지금. 거죠. 예. 동서분은 아예 연을 끊으셨어요. 그 동서분이 그날 시동생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많은 거 싫다고 이걸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온갖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온갖 욕들을 다 들어먹었으나 저희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서가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자해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시동생 깨닫고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시동생이. 아예 그 아드님도 그냥 연을 끊으신 거네.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지낸다는 게 그분들은 늘 잘 지내셨으니까. 근데 저는 못 지내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구나. 야, 근데 진짜 저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제가 의자를 갖고 나가서 거기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랑한테 이렇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 상황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저도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신랑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제가 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애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제가 할 거라는 걸 저도 놀란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이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실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요? 예, 맞아요. 한 10여 년 정도 사신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 이런 막말, 그냥 막 가슴에 새기면서 누적되고 이렇게 오다가 사실은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사실 암 환자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신체화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도 속히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이 사연자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전에 심리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봤더니 너무 불안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뭐 소진됐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사실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좀 있는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남편. 네. 남편 얘기가 남편. 남편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도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남편분이 지금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남편분의 사실 입장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남편분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대한 자기가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한테 가는 연락까지 내가 차단을 해볼게. 최대한 오라고 해도 피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당해왔던 게 있으니 아마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본인 딴에는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오너 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뭔가 한다고 자꾸 한대요. 그 신뢰감이 다 깨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다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좋게 좋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된다 보면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질 것 같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마저 엄마 편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좀 내려놔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냥 신랑은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네. 좋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풀리지 않고 쌓이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지내다가 또 왜 저러는데?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터지면 잘 지냈었잖아. 왜? 뭐가 또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 눈치가 또 없네요. 어.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신랑도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생각할 때 아니에요. 본인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랑은 그게 되게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아예 세뇌가 된 그 상태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신랑도 답답해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자기 연애에 문제가 있고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자기가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 자기도 답답해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뭐 100% 외면하지는 않으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해결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남편의 중간에서 역할이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속상한 게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노력하는 게 아닌 그 남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려면 중간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자,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해주신 사연자와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한 닥터 T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좀 어려운 연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번에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네. 그 말씀 중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리적 지배예요. 또 아드님은 거기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의 단어를 사용한 마음까지 지금 이해가 됐고 신부님 부부 관계는 며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의 제가 신랑한테 듣기로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사실 몽땅 다 투사가 이 며느님 쪽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피해자신 거예요. 그렇구나. 왜 화풀이 대상을 며느리한테 간 거죠? 화풀이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만만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향의 며느리가 있고 이게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방송을 남편분하고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신랑 성격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노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대화하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신랑은 했던 얘기를 왜 한다든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이어서 저는 대화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를 좀 접으시는 게 나아요. 저 정도의 막말이 막 오는 상황이다라고 세게, 하면 며느리도. 예, 그냥 나는 나다로 좀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좀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막말인 건지 괜찮은 건지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좀 맞아요.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실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또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고 우리 신랑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었던 것도 컸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사례자님, 네. 네. 친정 엄마를 봐서라도 이제는 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정 엄마의 네. 목까지, 엄마 마음까지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그런 말씀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한테 당당하게 내가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어머님한테 예의만 갖춰서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조금 우리 사례자님 자신한테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사례자님이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도 어디 가서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님의 갈등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부 갈등이 표면화된 걸로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부 갈등은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은 부부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 보면 고부 갈등인데 고부가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부 갈등이라고 해서 부부가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뭔가 싶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봤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고부 갈등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며느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당사자들이 안 돼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시작을 하죠? 남녀 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남녀 관계 문제와 우리 부부의 남녀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래서 못 풀고 있었네.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단단해지고 괜찮아지면은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진짜 부부 중심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시어머니 부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부부의 문제고 또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나의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절이 1년에 2번이잖아요. 명절 때 어디부터 가세요? 시댁에 가냐, 처가에 가냐. 이거는 또 그래도 시댁부터 가긴 그치. 저도 시댁부터 가긴 가요. 아니 저희는 약간 동선 자체가 저희 집이 이제 그 광진구고 더 가깝기는 해요. 저희 집이 이제 마포고 여기가 일산이에요. 제 처가가. 그러니까 그냥 마포 찍고 일산 갔다 오면 그렇죠. 한상의 동선이죠. 희한하다. 우리도 동선이 그래. 저도 압구정인데 시댁이 반포예요. 엄마 아빠 댁이 상계동이에요. 어쩔 수 없네.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코스가 본의 아니게. 사실 그렇게 돼도 네.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1층이 장모님 집이에요. 3층이 차영네 집이고 저희 집은 동부신동 멀잖아요. 여기가 중심이 약간 이쪽이네. 운전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그냥 그러네. 그러네. 엘리베이터 타고 연휴 보내고 오면 되는. 근데 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명절이 되면 시댁을 먼저 가는 게 거의 당연시 여겨졌잖아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분들은 친정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명절을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어릴 때 좀 불만이었던 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다 지나고서 얘기니까 외갓집 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어릴 때.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래 사촌도 많아서 외갓집이 가면 더 재밌어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제 명절이 만약에 뭐 4일이다 하면 아버지가 3일 하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어요. 맞아. 그냥 반나절 찍고 오는 게 맞아. 나는 너무 아쉬웠었어요. 이거 불공평하다. 네. 아니 왜 옛날에 이렇게 시댁 가면은 꼭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빨리 가려고 막 며느리 마음은 급한데 막 어머니가 너 누나 오는 거 보고 가라. 막 이런 거. 누나가 또 되게 늦게 와요. 왜냐면 누나는 친정이라 안 와. 자기 엄마거든. 그러니까 왜 나도 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하기 쉬운 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질문에 굉장히 터져버려가지고. 질문이 많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질문 의도가 뭔가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지금 MZ세대가 결혼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남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 한 번도 남녀 차별에 대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그렇죠. 뭐 없다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럼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녀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차별 없이 살자. 그래서 한 번은 시댁부터, 한 번은 우리 집부터 좋네요.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맞네. 예, 얘기를 해서 결혼을 시작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시부모님께서 어디 친정부터 가냐? 말도 안 된다. 어디 며느리가. 이 세대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럼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중간에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남자들은 우리 엄마가 안 된대. 그럴 수 있겠다. 그거 진짜 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안 된 데가 몇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30, 40대면은 맞아요. 본인이 아니 설령 그렇다 결정해야 할지라도 되는데. 부인한테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해봐요. 우리 엄마가 안 되는 해봐요. 해봐요. 우리 엄마가 안 되는 해봐요. 난 말 안 떨어져. 찾아봤어요. 소식 표정 봤어요. 약간 한심 약간 이런. 이런 남편들을 만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마마보이 같이 느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유교적인 사상 자체가 항상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 남자가 먼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 맞아요. 머릿속에 된 남아있는 거야. 게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자,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명절 이거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 시댁 갈 생각만 하면 온몸이 아파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펠프미 탑 카운슬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명절이 제일 무서워요. 가기 전부터 아파요. 아팠던 데가 더 아프고요. 막 토해요. 이건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미 트라우마 있는 거야.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 저희 팩업 가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턱까지 저희 성호경 갖고 가요. 왜 못하지? 차를 잘 버티다 왔으면 좋겠다고. 버티다가 들어도 듣고 흘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가긴 가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왜죠? 시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신앙이 안 갈까 봐 저희 집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게 이제 명절이 제일 무섭다. 네. 죽을 각오를 하고 시댁에 갑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사연자분이 이 시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사연자분 보니까 구토를 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얼마나 거죠. 괴로움이 네. 이게 몸으로 나타나겠어요. 원래 스트레스가 또 다 몸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이분은 지금 몸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특이한 게 그럼 시댁을 막 싫어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막 어머니 같이 팩할까요?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살갑게 하고 싶으신 성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정도로 힘들면 사실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사례자분은 가요, 가기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이 사례자분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혼자만. 사실 명절이라는 건 축제 아닙니까? 그럼요.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고 담소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라고 있는 건데 야, 죽을 각오를 하고 시댁에 간다. 무섭다. 이런 표현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생각에 다들하게 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다 저 모든 게 다 싫어해요. 손발이 이상하다. 넌 손발이 왜 그렇게 생겼니? 막 이래가지고. 손이요? 야, 내 트집이네요. 발 손발 생긴 거 가지고. 아이, 좀 신체 비하하는 거잖아요. 저건 안 되지. 제가 어르신들 봉사하거든요. 저희 수화도 어르신들 수화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화할 때 농아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수화를 저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애교가 많아가지고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보이는데요. 나 사기쳤대요. 뭘 사기를 쳐?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너 손이 왜 그렇게 생겼니? 에? 너 손발 이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다. 무슨 말? 너네 엄마 아빠는 딸내미 손발이 이러는데 어떻게 시집 보낼 생각을 했니? 아니 그게 이유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서 진짜. 손발이 이러냐는 건 그냥 다 싫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손발 이거 생긴 건 내가 타고난 건데 이거 못 생겼다 그러면은. 비하하는 거잖아요. 이거 손 성형도 안 되거든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우리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남 수상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해요. 예. 너 이 옷이 뭐니? 옷도 거슬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어머님이 센스가 그렇게도 없니? 너는 왜 막 옷을 입어도 너는 옷을 이렇게 입니? 그렇게 입을 줄 모르니? 그게 맞아요. 싫은 거예요. 싫으면 다 거슬리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요리 같은 것도 좀 배워라 막 이러고 엄마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니? 막 이러고 가족까지. 근데 뭔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이상한 게 음식 뭐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너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네 집에서 그렇게 이거는 그게 제일 불쾌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건 뭐 차라리 정말-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뭐 너네 엄마가 그래. 이거는 그럼요. 정말 선을 넘으시는 거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애 있을 때 쫓겨난다고요? 7시에 일어났다고 쫓겨났어요. 명절 때. 아 거짓말 진짜로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몇 시인데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어? 헐. 잠이 오니 지금? 아휴. 어르신들이 4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달그락달그락 거리는데 안 일어났다고. 근데 그때 애가 어릴 때였거든요. 3살 때인가 4살 때. 근데 애가 아파가지고 늦게 잤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딱 했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은 거예요. 아니 아기를 키우는데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도 아이를 키워보셨을 텐데. 아니 그것도 아침 7시잖아요. 그러게요. 누나 이렇게 벼르고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다고 쫓아내는 명절 거예요? 때 이것저것 다 재료 사갖고 갔는데 다 하나도 못 먹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 쫓아냈어요. 와. 야 좀 심하다. 같이 쫓아냈네. 그래도 전화 통화하고 잘 지냈냐 막 우리 아들 말 되게 안 들었지 막 이해하고 막 이러고 아들 욕도 같이 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상한 부모님 되게 많잖아. 많죠. 그런 시부모님도 엄청 엄마라 많죠. 그러라고 그러고 딸처럼 하는 게 있어. 그런 게 무서워.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어떤 시대인데 아니 늦게 일어났다고 쫓아낸다는 거는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애가 어머니가 있고 예. 아침 7시인데 쫓아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요? 아, 저 9시요. 약간 쫓겨나고 한데? 아, 왜냐면 나 쫓아낸 것 같잖아요. 나 9시에 일어났다고. 난 자야죠. 아기를 12시에 잤는데. 심지어 지금 애가 아파서 밤새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황인데 그럼요. 늦은 것도 아니고 아침 7시 전에 내쫓았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그럼요.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오히려 더 자라, 더 자라. 그러니까. 애는 애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하시는 게 정말
그게 또 정상인 어른의 거죠. 예, 그게 아까 전에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선을 겁니까? 많이 넘으시는 야. 시어머니신데. 아무리 싫어도 할 네. 말이 있고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과 행동. 이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 어머니는 며느리가 밉잖아요. 네. 그럼 쫓아낼 때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며느리요. 며느리만. 근데 여기는 아들. 아들도 쫓아내고 왜 그러죠? 보편적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만 쫓아내는데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라던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닥 많지 않은 부부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아내분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정도면은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희생하는 느낌으로 맞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하다. 또 마음에 걸리는 건 시어머니가 아까 사기를 쳤다. 네. 우리 집안에요. 네.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저 결혼하고 3년 뒤에 멀리 갔어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멀리 갔다고. 어머니도 상처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로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게 도련님이 돌아가신 거랑 며느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모든 어떤 분풀이 대상을 며느리에게 좀 푸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뭐 집안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받았을 충격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 좋은 일이 다 며느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쉽게 얘기하면 종로에서 빵 먹고 남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딴 데서 열받고 지금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자,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나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을 보면 시어머니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했기 네, 때문에. 본인의 가정 환경이 편안하지 않고 화가 많이 차이는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 방금 애교가 굉장히 많으신 며느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며느님이 와가지고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텐션으로 어머니 했을 때 그쵸, 너무 다른 이 며느리를 맞으면서 오는 이 마음의 불편함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화풀이의 대상자를 찾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내 가족 말고 며느리. 그렇죠. 내 나는 가족에게는 맞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며느리에게 맞아요.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도 가족 아니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며느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덕분인 일이 거죠, 생길 그러니까. 때는 본인들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참 우리나라 이상한 잘못된 이런 미신 같은 맞아요. 사람 잘못 들이면 네. 집안이 뭐 안 좋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참고로 네. 그 결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면 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난 진짜 사랑으로 그런 거 다 믿지 마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딱 결혼했거든요.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만 쉬고 살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이성적인 부부간의 결혼이나 이런 걸 방해한다는 게 참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예.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찌됐건 간에 명절에 그런 일이 있고 본인도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두고 남편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남편이 너무 답답한 게 이 상황을 봤을 때 같이 쫓겨났어요. 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아기가 생기셨나 봐요. 시험관으로 어렵게 또 아이 얻으셨네. 진짜 힘들겠다.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신랑이 아예 없고 관계도 없다고.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형정자가 되게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시험관으로 났어요. 제가 하도 어머님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남들은 결혼하면 쉽게 낳는 게 애인데 애도 못 낳고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애를 낳니? 근데 이제 본인 아들의 그런 상황들은 무슨 말씀? 고마워해야지 며느리한테. 처음에 제가 따졌었어요. 어머니 제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제가 성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애 아빠가 기형 정자라서
그래서 애 갖는 게 힘든 거라고요. 잘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 때문이라는 거니? 맞아요. 무슨 소리니? 네가 약해서 얘를 못 넣는 거지. 얘가 어디서 지금? 그다음에 막 따졌어요. 저도 예쁜 옷 다 안다고.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질질질 끌려나갔던 기억이 나요. 신랑이 끌고 나갔어요. 뭐 편 들어주려고 그러나? 일단 끌고 나온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 알잖아. 좋은 거. 아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치, 알고는 어머니가 있죠.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너는 나랑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안 가면 신랑도 저희 집에 안 갈까 봐 저는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그러는데 잊으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기가 싫어요. 아니 저는 남편분이 좀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내심 있게 네.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오히려 약간 반대였네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러는 거 다 알잖아. 이런 얘기는 제일 무책임. 결국 맞아.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외면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또 최소한의 본인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거 알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신경 안 씁니까? 써요. 어떻게 신경을 안 그치. 써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이거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시월드 문제는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은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쟁터인지 알면 준비해서 갈 텐데 전쟁터인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방패인 줄 알았지. 남편이 딱 되니까 남편이 투명 인간이에요. 내가 활 다 맞아. 네, 방패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남편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네.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네. 제일 첫 번째는 허수아비 유형 남편이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보시는 데 무슨 말인지 확 와닿네요. 확 와닿죠. 이 남편의 그 행동은 시댁 식구 누구도 남편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없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와서는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두 번째는 남의 집 불구형 남편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진짜 남편들은 너무하네요.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도 화를 내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자기 일이 거지. 아니니까. 또 세 번째 유형의 남편은 정말 찌질한 유형의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남편들은요 어머니 뒤에 숨어 있어요. 뭐야? 그래서 아내를 같이 공격해요. 뭐야? 이런 유형의 최악이다. 남편하고는 살기가 굉장히 살 수 어렵겠는 없는 그런 거지. 분들은 진짜 극소수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 사시는 진짜 며느리분들은 막 진짜 속이 터져 나가겠네요. 특히나 지금 마지막 같은 케이스는 어머니 뒤에 숨었다. 와 미치겠네.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내를 되죠?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때려줘야죠. 때려줘야죠 진짜. 예. 자, 무엇보다 정말 가슴 아프고 며느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연자 직접 연결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좀 함부로 우리 며느님을 대하셨나요? 아니면 시동생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음식도 잘 못하고 그럴 수 많이 있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웃으면서 전화하면 어머니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웃냐 그러고 우리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엄마한테 이런 것도 안 배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며느님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얘 조금만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몰라줄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가서 어머니랑 책도 같이 하고 그 식구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는데 당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그래도 노력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전 같은 것도 제가 해갖고 가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그 고기전도 그냥 또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해가면은 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시킬 건 또 다 시키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마음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명절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고 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 또 모진 말을 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벌써. 근데 워낙에 누적돼서 뭐 15년간 누적이라서 이제 딱 경직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쏘는 말이 오겠구나.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참.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억눌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풀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우리 사연자님은 그동안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노력하신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며느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아, 네,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네. 명절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16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16년을 더 노력하신다고 해도 이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용기가 근데 그런 용기가 필요한 필요해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의무와 모든 책임들을 다 해야지만이 그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설날 때 그때는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네. 그게 겁이 나시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실하게 명절에 잘 찾아갔더니 저에게 친절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욕을 얻어먹을 거라면 내가 편안하고 욕먹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요, 딸이 편안하고 안전한 걸 더 원하세요. 절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딸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친정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시댁을 간다,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네, 효녀예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모님한테 나의 행복한 모습, 부모님 맞아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본인만 지금 소가리를 하시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시댁에 오래 안 간다. 이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남편이 처가에 안 와도 처가에 안 와도 된다. 이런 마음을 드시고 한번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같은 거는 싸갖고 가서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사연자님,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야, 진짜 착하신 분이다. 여기서 갑자기 전이 얘기. 깜짝 놀랐어요. 사연자님 음마상가 지하 가면 저는 우리보다 더 맛있게 해요. 그냥 그런 거 보내시고 전이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전이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연자님이 가끔은 한 번쯤은 저는 요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하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장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우리 며느님은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말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외롭고.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 집안 상태는 좀 어떠세요? 남편에게 혹시 집안 정리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적 많이 받죠. 근데 하기 싫어요, 그냥. 네. 그치, 하기 의욕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하루 종일 다른 활동을 하는데 왜 집에서만 활동을 하지 못하느냐. 그럴 거면 밖에 활동을 좀 줄이고 그렇죠. 집안 예. 활동을 좀 왜 에너지가 하자. 집에만 없냐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아내를 옹호하기에는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이에요. 자,
정리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걸 구분하는 거고요. 정돈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하고 함께 했을 때 좋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리정돈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첫날은 현관을 정리하세요. 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현관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안 현관이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맞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주부로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면 남편이 우리 아내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되게 좋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걸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우리 가족을 조금 더 잘 케어하셔서 조금이나마 조금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음 명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안 갈까? 네, 안 가시려고 하는 거는 실은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셔도 남편 입장에서는 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에서 이것도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라고 참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보다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손발이 얘기하면 어머니 네. 작은 것보다 나아요 이러고 네. 그렇게 연습을 엄청 연습하고 일단은 내가 이거는 하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께서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좀 행동을 빨리 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고요.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머니가 다시 쫓아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나올 용기로 안 하실 용기가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 갈등하고 계속 힘들고 또 나는 계속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이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본인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상처받지 않는 거, 그리고 본인이 아픈 거 싫잖아요. 상처받기 싫고 아픈 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호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연자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남편과 아이, 이 가족이 먼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나마 힘든 마음의 위로의 대화가 됐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